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어제 명태균 씨 변호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만약 휴대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나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휴대전화 행방을 물었나요?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랑 그 언론이랑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면 그거는 명태균 씨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던 건데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사회단체나 그 외 기타 제출할 곳이 많습니다. 굳이 검찰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굳이 검찰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발언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은 못 믿겠다. 지금 현재 수사 방향 자체가 명태균 씨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대통령 부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은요. 그리고 본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소한 계속 남상권 변호사께서 유지가 된다면 이건 명태균 씨 생각이죠. 명태균 씨 생각하고 다르게 저런 얘기를 했으면 또 해촉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알린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국민한테 알린다. 그다음에 재판부. 그다음에 민주당이에요. 근데 민주당도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이라고 그렇죠. 딱 정권 표현을 획득.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건 재판부는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공판 중심주의로 변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다투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주요한 건데 정권 획득을 위하잖아요. 그러면 정권 획득의 상대편은 누가냐? 윤석열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도 명태균 씨는 이 용산에게 SOS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마라. 나를 버리는 순간 민주당의 이 녹취가 다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로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아, 손을 한 번 더 내미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민주당한테 준다는 말이 가장 주요했고 저는 근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명태균 씨는 이미 늦었어요. 본인이 무슨 독립투사 아니잖아요. 뭐 이걸 뭐 국민 앞에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도 아니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걸 국민 앞에 다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명태균 씨가 이제 뭘 밝히고 말고는 본인 그냥 의지고 이미 늦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뭐 아까 어디 딴 데서도 얘기했었는데 저 변호인하고 명태균 씨하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명태균화. 네,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도 보면은 상당히 허풍에다가 뭐 이런 뭐 일부는 맞고 그렇지만 어쨌든 거짓된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 과시욕이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저 변호인 얘기를 들으면서는 저분도 거기 닮아가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 어떻게 보면 범죄 증거물이에요. 근데 그 범죄 증거물을 그거를 다른 데다가 돌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변호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의 주인인 이 앞에 표현이 또 그냥 국민 앞에 언론에 내겠다도 아니야.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이게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권 획득을 노리니까 내가 이거 갖다 주면 거기서 나를 보호해 주든가 아니면 여기서 훨씬 더 크게 뻥튀기 시켜주든가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사회단체나 뭐나 줄 거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상식적인 얘기 혹은 법조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금 무슨 과대망상에 걸렸나 아니면 지금 변호인 윤리 규정이라는 것들을 도대체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명태균 씨하고 비슷하게 가나? 저게 명태균 씨 지시를 받고 저런 얘기를 하나? 아무리 의뢰인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저런 얘기를 그 변호인이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참
믿어지기 힘드네요. 믿기 힘드네요. 근데 사실 휴대폰이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휴대폰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이게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있죠. 예, 있다고 봐야 이 돼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이 휴대폰이 나타날까요? 황금폰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풀어서 마지막 핸드폰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마지막 모든 정보를 총알을 거기에 모아놓은 휴대전화를 뜻하는 게 황금폰일 것 같은데 거기에는 우리가 예측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사이의 육성 녹취가 있을 공산이 크고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발표한 대통령의 육성 이외에도 많은 어떤 녹취들이 있을 공산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이거를 버리고 폐기할 만큼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이라고 제가 보이기 때문에 이 폰을 가지고 끝까지 딜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변호인이 있다면이라고 한 거 보면 있어요. 아, 있다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이런 거 다 떠나서 없는데 있다고 하면서 이거를 뭐 정권 획득에 민주당한테 넘기겠다 겁박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하도 과대하게 과대 포장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어쩌면 황금폰이니 뭐니 하는 그 거창한 이름 자체, 그 폰 자체가 허위일지도 모르겠다. 그걸 가지고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기대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불어넣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걸로 거래를 하려는 있지도 않은 뭐 봉이 김선달처럼 무슨 뭐 없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있다 하더라도 아마 내용이 별게 없을 수도 있다. 저게 별게 있었으면은 저 명태균 씨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미 다 온갖 때 이걸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딜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너 죽어. 나 살려낼 거야 안 낼 거야 라고 이미 했을 것 같아요. 이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구속이 되고 나서 이제 기소까지 되고 나면 거기서 뭘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애초에 거짓말이었든가 아니면 실제로 있었어도 그 내용이 별게 없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뭐가 있었으면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명태균 씨 폰이 황금폰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다이아몬드 폰이 하나 있죠. 다이아몬드 폰이요. 네, 김여사 김건희 여사 폰이 그럴 줄 다이아몬드 알았어. 폰이 그거를 이제 이 에이. 획득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특히 명태균 씨 논란은 김건희 여사 이번에 휴대전화 교체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 안 쓰시면 검찰이 압수수색 가면 이미 제출하면 됩니다. 안 쓰는 폰 이미 제출하는 게 뭐 어때요? 그게 저는 다이아몬드다. 근데 이제 손을 못 대니 황금폰이라도 확보해서 뭔가 명태균 씨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을 바로잡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김 여사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왔어요.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해왔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범죄와 관계된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 여사 폰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김 여사의 폰을 압수수색해서 그 모든 거를 다 보자라는 것은 사실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얘기고, 그건 인권 침해예요. 아니, 법치주의에 어긋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나눈 메신저만 해도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참고인의 자격으로라도 압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것이지 감히 무서워서. 지금 김건희 여사 건너면 어떻게 돼요? 여당 대표도 지금 저렇게 되는데 감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 근처라도 가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없다는 검찰이 특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 검찰이 그렇게 마구잡이를 하면 안 되고. 마구잡이가 아니라 용기가 없는 거죠. 참고인의 핸드폰을 뭐 압수수색한다, 이미 제출받아서 한다는 것도 별로 옳아 보이지 그러죠. 않아요.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 가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제출하는, 제출하니까. 아, 그건 뭐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당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깜짝 놀라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오세훈 홍준표 시장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진 한 장 공개했거든요. 이 사진 이렇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홍 시장 측근들이 함께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서울시와 홍준표 시장 측은 즉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사진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가 허위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진이 허위 사실인가요? 뭐 이게 사진 조작인가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어떤 게 허위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아마 본인들이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라는 것 같고 홍준표 시장은 과일 상자를 명태균 씨 부인에게 최근까지 보낸 것은 허위다. 라고 하는 건 허위 사실 같으나 사진은 허위가 아니죠. 근데 사진이 얘기하는 걸 보면 명태균 씨가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가장 상석에서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사진이 처음 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창원산단이 정부로부터 발표한 거에 대한 축하연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도 회장도 있고요. 홍준표 시장 옆에서 대구시청에서도 근무했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장까지 했으면 각별한 관계예요. 그분도 지금 앉아 있고. 근데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에다가 그 자리엔 또 누가 있냐면 창원산단의 발표 전에 땅을 샀던 강모 씨도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시가되는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원산단의 미션을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보면 명태균 씨가 다 은혜를 내렸던 사람들의 하나입니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공천까지. 그 옆에 장동화 씨는 창원산업진흥원장인데 저 단계는 내정 단계입니다. 내정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자축을 들고 있어요. 창원산단을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해냈다. 이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자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 명목은 그 장동화 씨가 산업진흥원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뭐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장동화 씨가 그때 당시에 김영선 후보하고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드랍을 하고 그냥 이 사무국장으로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도와줬다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산업진흥원장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또 이제 김영선 의원이 도와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자리에 명태균 씨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운데 딱 앉아 있고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포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 후원자로 한때 알려져 있었던 분도 계시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가까운 그 선거를 도왔다라는 분도 함께 앉아 있어서 야 도대체가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학교 선후배이긴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경쟁자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엮일 이유가 별로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가깝거나 가까웠다고 얘기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있을 정도로 명태균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였나? 그래서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저걸 보고서. 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대권 주자에 가까운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한 자리에 앉혀 있을 그런 정도의 역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또 얘기 들어보면 거의 무슨 굉장히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몸도 신체도 다리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가정은 또 굉장히 가난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잘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도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어쨌든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야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다 깠으면 좋겠어요. 빨리 공개를 해서 하나씩. 도대체 뭐가 이게 진실이 뭔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빨리 추리기가 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인력을 좀 보강해 주시던가요. 그 국민의힘도 좀 붙어서 그 녹취를 확보해서 공개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저는 좀 경악스러운 게 홍준표 시장 측근이었던 최영희 씨인가요? 그분이 뭐냐면 조은희 지금 의원과 명태균 씨의 녹취 중에 시의원 둘 중에 하나를 드릴게요 해서 대구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서울시 서초의 시의원으로 접수를 하고 경선하고 낙천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낙천하고 나서 다시 대구 서울사무소장을 하다가 서울사무소장 하다가 김영선 전 의원 보장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 홍준표 시장과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사이에서 계속 존재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냥 무시할 사진이 아니다. 많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진 속에서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다 검찰이 확인해야 된다. 저는 매우 유의미한 사진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명태균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여권에서 보면 이제 약간 브로커다, 허풍이다, 허장성세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 그 영향력이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일부러 그 뭐야 끌고 들어가려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도 그때 그 뉴질랜드 뭐 이런데 가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사진들이 보면은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사실 아는 사람이 그 보니까 또 위에서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더군요. 근데 일반 사람들 기자들이야 그걸 뭘 알았겠어요. 기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리고 또 일반 보통의 어떤 출마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혹은 뭐 그렇게 뭐 마당발식인 인간관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저는 정말 정상적인 정치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대선 후보급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까운 분들을 다 한꺼번에 한 자리로 불러 모으고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여사하고도 문자를 주고받고 정말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이게 저희 당만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뭐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거 갖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 당으로서는 매우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 구태 정치의 청산을 위해서라도 이 내용이 전부 다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명태균 씨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관계 없잖아요, 유일하게.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하게 이제 아니, 잘 뭐 못한 거 이것도 아닌가요? 했겠으나,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 얘기를 뭐 하셨지만 제가 반박을 하지 않을게요. 민주당에 그런 일이 없고요. 있었으면 진작에 터졌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명태균 씨가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치부할 때부터 이분들이 대통령 무시하나? 아니 대통령하고 전화해서 아니 뭐 좀 김영수 좀 해달라고 했어. 내가 좀 말이 많네. 이런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난 연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김정일 최고위원도 뭐 오래 계셨지만 대통령하고 그렇게 전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지. 공천 주십시오 못해요. 아니, 무슨 어려운 말씀을. 대상이에요. 근데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그분하고 제 얘기할 때 명태균 씨 아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선생님인데 어마어마하겠죠. 그 대통령 부부 뒤에만 있다는 거를 유력 정치인들한테 알려만 줘도요.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기점으로 22년 전에는 어떻게 그랬냐 모르겠으나 그때도 따지고 보면은 본인이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라는 점에서는 명태균 씨의 완전히 다 장악된 국민의힘 아니었나. 우려가 큽니다. 장악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만 보면 거의 다 장악돼 있어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나오는 사실들은 장악이죠. 민망하고 화가 나고 그래요. 뭐 저런 비판을 해도 제가 뭐 대놓고 아니 도대체 말이 돼 맥 소장님? 소 소장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악이야. 제가 얘기를 이게 좀 너무 저도 이렇게 너무 충격스럽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당꼴이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게 다 밝혀져서요. 뭐가 문제였는지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그 브로커로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팔면서 보니까 수법은 그거더라고요. 뭐 이쪽을 팔아서 이쪽을 장사하고 이쪽을 팔아서 저쪽을 장사하고 뭐 그러면서 뭐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야 가자 그래갖고 뭐 사인 하나 받든지 사진 같이 찍어주게 하고 그다음에 나 봤지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자기가 먼저 공천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그 두 명 문제 돈을 받았다는 그 2억 얼마를 받았다는 그 사람들 공천 못 받았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전형적인 브로커의 형태인데 그 브로커의 형태에 노란한 우리 당이 좀 민망한 거죠 국민들 보기에.